시청자와 함께하는 시민데스크. 국회에서 가장 중요한 일로 손꼽히는 국정감사가 마무리됐습니다. 정쟁과 파행 등 여러 논란 가운데 국감을 중계한 YTN 보도는 어땠는지 오늘 리뷰 Y에서 살펴봅니다. 이번 주 에필로그 Y 시간, YTN 주말 뉴스 속 특별한 코너를 소개해드립니다. 과학 한 스푼에서 만나보는 색다른 과학계 이야기, 양회영 과학 전문 기자와 함께합니다. 시청자 관심이 집중된 이번 주 뉴스는 어떤 소식일까요? 시청자 브리핑 시시콜콜 위클리픽, 여러분의 목소리로 채워집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영수입니다. 뉴스에도 저작권이 있다는 사실 아셨습니까? 신문이나 방송, 인터넷 뉴스 등의 뉴스가 가지는 저작권을 뉴스 저작권이라고 합니다. 최근 SNS나 온라인 플랫폼에서 방송사 뉴스 콘텐츠들이 무분별하게 배포되는 경우 자주 목격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공유 행위가 저작권법 위반에 속한다고 합니다. 복사 배포로 이득이 발생하는 경우는 물론이고요. 공익 목적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뉴스 콘텐츠를 활용할 경우 반드시 저작권자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는 점 명심해 주시고요. 합법적이고 안전하게 뉴스 콘텐츠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시민데스크 시청자 비평 리뷰 Y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비평 리뷰 Y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조수진 시청자 평가원께서 꼽아주신 오늘의 주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국정감사는 국회가 국정 전반에 대해 행하는 감사를 말합니다. 올해는 10월 4일부터 24일까지 이루어졌는데요. 새 정부 들어 첫 국정감사인데 민생의 중요한 이슈보다는 여야 공방으로 파행이 계속됐고요. 언론은 이번 역시 중계만 하고 있다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국정감사 보도에 대해서는 오랜 시간 계속 같은 지적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YTN의 보도는 어땠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윤석열 정부의 첫 국정감사였습니다. 항상 국정감사 할 때마다 정책을 기대하지만 정쟁으로 마무리되는 것 같습니다. 보도는 좀 어땠습니까? 새 정부 출범 후 불과 5개월이 지난 시점에 진행된 국감인 탓일까요? 근본 국감은 애초에 정책 국감이 아닌 정쟁 국감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각별했죠. 국정감사 전날인 10월 3일 YTN 보도들에서 전운을 키워드로 꼽은 헤드라인은 이상의 맥락을 적절하게 짚었고 국감장에서 이것이 현실화돼서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네. 물론 근본 국감의 파행 양상을 보면 일련의 보도가 일정 부분 불가피해 보이기도 합니다. 예. 다만 시청자들이 YTN의 키워드에 방점을 두고 국감을 해석할 수 있는 경향성, 즉 의제 프레임이 작동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경계가 필요하다는 점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겠습니다. 네. 평가원님은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국감 보도야말로 언론의 사회 감지 기능이 발휘돼야 하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하는데요. 이번 보도를 살펴보면 중요한 이슈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좀 아쉬웠습니다. 네. 국감 시기가 되면 방대한 국감 자료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서 언론이 중요하게 다뤄야 할 이슈를 찾아서 정치인들 간의 공방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의제가 아니라 언론 스스로 의제를 찾아서 분석, 비판해야 하는데요. YTN을 포함한 대부분의 언론은 정치인들의 이런 대립행위를 정치적 이벤트로 보고 그저 갈등, 파행만 중계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으로 기사 하나씩 좀 볼까요? 네. 10월 4일 국정감사 첫날 풍경부터 이제 피켓 공방, 고성 다툼, 국감 첫날부터 신경전 치열, 또 윤순방 논란, 외통위 파행 거듭, 종일 난타전, 또 9일입니다. 역시나 고성 반말 정쟁, 그리고 민생 정책 국감은 언제? 또 12일입니다. 네. 제가 수령님께 충성하나 대 그런 측면 있다 충돌.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물론 이런 현장의 분위기를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요. 충돌, 난타전 벌이는 정치인들과는 좀 다른 언론의 모습을 볼 수는 없을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정치인들의 공방 대립 논란이 대담으로까지 이어졌는데요. 여야 공방에 대해서 양쪽 입장을 듣는 형식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예. 좀 살펴보면 10월 5일입니다. 뉴스앤이슈에 국정감사 이틀째 여야 상임위 곳곳 충돌에서 패널 2명이 출연해서 정치권 주요 이슈, 그러니까 뭐 감사원의 서해 피격 사건 조사부터 윤석열 차 논란까지 여러 가지를 풀어주고 진단함으로써 평가 자료를 제공했다라는 의미는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역시 그동안의 형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고요. 다만 중간중간 이제 앵커가 설명이 부족한 부분을 즉시 확인하고 보충 설명하는 진행은 좋았습니다. 예. 윤석열 정부 국정감사 첫날인 10월 4일 이브닝 뉴스는요, 국감장 곳곳의 난타전을 영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같은 날 이어진 뉴스가 있는 저녁,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 돌입, 상임위 곳곳 파행 속출 보도에서는 박진 외교부 장관 퇴장 요구를 둘러싼 외통위 파행에 대해 양측 의원들의 의견을 듣는 대담 형식의 보도가 있었는데요.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는 듯한 이 양측의 팽팽한 의견 대립은 파행된 국감장의 연장전으로 보였습니다. 물론 이런 보도 흐름을 생산한 주체는 사실 언론사라기보다는 1차적으로 국회일 겁니다. 국정감사가 감사가 아닌 정쟁의 장이 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 보도들 역시 이를 따갑게 비판하고 성찰하고 있기도 합니다. 예. 다만 원론적인 비판을 넘어 국정감사에 필요한 민생 의제들이 무엇일지 진단하는 것에 좀 더 시간과 노력을 할애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지난해 기자협회부에서 분석한 자료가 눈에 띄는 게 하나 있었는데요. 네. 21년 전에 지적받았던 국감 보도 지금은 괜찮을까라는 그런 제목의 보도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2000년 국감 보도를 살펴본 건데 지금과 달라진 게 없다라는 뼈아픈 지적이 있었거든요. 2022년 올해도 달라진 것은 없는 듯합니다. 그래서 최근 국정감사 요즘에는 유튜브로 다 볼 수 있잖아요. 예. 생중계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민들도 가감 없이 다 보시거든요. 근데 이제 기성 언론이 그걸 또다시 편집해서 보여줄 것이 아니라 중요한 의제를 설정해서 국감에서 다루지 못하고 있는 문제들을 비판하고 좀 지적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해 봅니다. 예. 실장님께서는 굉장히 오랫동안 국감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과거보다 더 나빠졌다 이런 인상 받습니다. 과거에는 그래도 국정감사 기간이면 각 의원실들이 발굴한 정책 관련 질의 자료들이 주요 이슈로 부각되곤 했는데 최근에 정치 관련 보도를 보면 거의 정쟁, 그것도 양쪽의 과도한 말싸움과 일방적인 주장을 단순 중계 전달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방송들이 일상적으로 정치권 소식을 현장에서 중계하다 보니까 정치인들은 언론에 나가기 위해서라도 더 자극적이고 상대를 공격하는 발언들을 쏟아내고요. 그런 발언들만 또 언론이 주목하면서 보도하니까 우리 정치가 극단으로 치닫는 거 아닌가,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가 언론들이 막말이라고 비판하면서 또 그 막말만 관심을 기울이고 보도하는 행태를 지금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예. 사실 언론이 성찰과 반성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기사를 계속 전하면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정책 관련 기사가 꽤 있었던 것 같은데 어땠어요? 네, 지적만 계속했는데요. 네. 좋은 점도 좀 말씀을 드리자면 국감에서는 여러 상임위에서 내놓은 다양한 사안들 중에 전문적인 내용들이 많아서 사실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지난 14일 보도입니다. 국감에서도 뜨거웠던 망 사용료 통신사만 이익 때 무임승차 반대라는 제목인데요. 망 사용료를 둘러싼 국내 통신사와 세계적인 대형 기술 기업사의 갈등을 설명을 합니다. 사실 망 사용료 개념 되게 복잡하고요. 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게 이제 소비자들이 어떤 피해를 보게 되는 건지를 예를 들어서 쉽게 설명을 해서 이해를 도왔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17일입니다. 뉴스큐 공용 플랫폼 카카오 먹통
윤 사실상 국가기관 통신망이라는 제목인데요. 네. 카카오 서비스 중단 사태 불편이 굉장히 심각했었죠. 이와 관련해서 국감에서 눈여겨봐야 할 부분 짚었고요. 재발 방지를 위해서 국회 정치인들이 해야 하는 일들을 짚어준다라는 점 의미가 있었습니다. 10월 5일 국정감사 이틀째 여야 국감 난타전 어디로? 라는 이 보도는요. 당일 진행될 국정감사에 대한 예측을 넘어서 국정감사 의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는 그런 바람직한 방향성을 엿보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10월 13일 국감 현장 보도에서는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원 수당 관련 그 보도가 있었는데요. 10월 11일 YTN 단독 보도로 이미 제기됐던 예. 의제였는데요. 바람직한 의제 설정을 위해서 언론사와 국회 간의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그런 보도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박사님께서 이 단독 보도를 언급을 해주셨는데 국정감사 기간에 유독 단독 보도가 많습니다. 이제 의원실에서 받은 자료를 통해서 기사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의원이 국감장에서 그걸 이제 질의를 하죠. 이런 게 뭐 국감 때마다 반복되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국감 보도에서 유독 정말 단독을 달고 등장하는 보도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살펴보면 이게 무슨 단독의 의미가 있는지 의문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대부분의 국감 보도가 의원들 자료에만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서 의원실 자료가 곧 단독이 된다라는 지적이 계속돼 왔습니다. 아무래도 기자가 평소에 상임위 관련 내용을 꾸준히 취재하고 독자적으로 취재 분석한 보도가 필요한데 YTN이 이전에 이제 단독 보도했던 내용이었죠. 김순호 경찰국장 밀정 의혹 연속 보도해서 예. 기자협회에서 최근에 이달에 기자상을 수상하기도 예, 했는데요. 밀고 의혹 김순호 실적 봤더니 민주화 운동 관련자 줄줄이라는 제목의 보도를 다루기는 했습니다만 타 방송사가 먼저 단독을 달고 보도를 해서 예. 아마 단독 보도로 이어지지 못한 것 같습니다. 내용의 충실성이 중요하다라는 점 기억하시고 꾸준히 후속 보도로 이어나가시길 바랍니다. 예, 국감 때마다 나오는 이 단독 보도 사실 기준이 뭐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데 다만 이전의 관례를 보면 의원실발 자료를 바탕으로 저희가 보도를 할 때 이전에는 뭐 단독이라는 타이틀을 달기 위해서는 의원실과 공동 취재를 한다든지 어떤 공동 협업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 사실 단독 특종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요즘은 조금 부끄럽게도 의원실이 준 자료를 먼저 받아서 남들보다 좀 빨리 보도했다는 것만으로도 단독이라고 내세우는데 이게 좀 실망스러운 행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의원실 자료를 바탕으로 기사를 쓰는 경우에 일종의 매뉴얼 같은 기사 형태가 존재하게 됩니다. 의원실이 뽑은 제목과 사례로 앞부분을 채우고 해당 의원 인터뷰를 넣고 상대의 기관이나 당사자의 반론을 일부 싣는 순서로 기사를 쓰는데 사실 우리 김용수 앵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의원실 자료라는 게 언론도 쉽게 접근할 수 없다 보니까 내용 굉장히 의미 있는 자료가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안을 정치적으로 해석하다 보니까 일방적으로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게 부풀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만큼 언론이 의원실 자료를 받았을 때는 확인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칫 제목이나 일부 자료만 보고 사안을 침소봉대할 수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꼼꼼한 반론과 후속 취재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게 조금은 미흡한 게 아닌가 이런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오늘 리뷰 와인 내용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것만은 꼭 시간입니다. 먼저 평가원님부터 한 줄 요약 들어보겠습니다. 국감 보도 그 어느 때보다 후속 보도가 중요하다. 국정감사 보도가 달라지는 게 없다라는 지적 계속되고 있는데요. 더 중요한 건 이후 실행되는 과정에 대한 관심입니다. 그래서 평소 기자들이 상임위 활동에 관심을 갖고 국감이 끝난 후에도 의원들이 제기한 문제를 행정부가 제대로 이행하는지 감시해야 합니다. YTN만의 국감 보도 의제 설정 원칙을 마련하고 후속 및 추적 보도에서 충실하게 감시, 견인 역할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 김지현 박사님 한 줄 평 들어보겠습니다. 국정감사를 감시하는 언론 문화 YTN이 선도하기로 하겠습니다. 국감 보도에 관한 비평이었지만 비평을 마무리하고 나서도 여전히 문제의 본질은 언론보다 우선 국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국회가 본연의 감사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때 감사를 감시하는 주체는 역시 언론이라는 절실함은 더한 것 같습니다.
감사를 감시하는 보도문화 YTN이 선도하고 만들어 나가주시기를 언론 전문가 이전에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간곡히 제언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리뷰와의 순서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말씀 오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올해 유난히 과학 이슈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낯설지만 새로운 영역의 소식을 알리기 위해 양회영 과학 전문 기자가 동분서주했다고 하는데요. 방송에서 다루지 못한 취재 뒷이야기 에필로그 Y에서 만나보겠습니다. 어렵다는 편견이 있지만 알고 보면 재미있는 호기심 놀이터죠. 바로 과학 뉴스인데요. 우리 일상에 깊이 숨어있는 신비한 과학 원리를 한 번에. YTN 뉴스 속 과학 한 스푼 어떠세요? 매력까지 한 스푼 더한 YTN 과학 뉴스 자랑 좀 해주세요. 네, 어려운 과학이 아니라 쉽고 재미있는 과학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매주 일요일 과학 교양을 한 스푼 더해보시면 어떨까요? 오늘 에필로그 Y 시간 사이언스 양회영 과학 전문 기자와 함께합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과학은 어렵다라는 편견을 잠시 접어두고 시청자분들이 알기 쉽게 좀 과학을 이해할 수 있도록 힘쓰고 계신 우리 양혜영 기자와 함께 해보겠습니다. 자, 주말마다 좀 흥미로운 주제를 다루는 코너가 있더라고요. 이게 어떤 거였죠? 저희가 YTN에 일요일마다 과학 한 스푼이라는 코너를 이제 코너명을 지어서 뭐 딱딱한 과학이 아니라 조금 쉽고 재미있는 과학, 또 시청자들이 좀 흥미를 끌만한 과학 뉴스를 전달해 드리는 코너를 지금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말에 뉴스 진행하면서 이 과학 한 스푼을 많이 봤거든요. 주제가 생각보다 우리 일상생활에 좀 접해 있는 주제가 많았는데 주제 선정은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뭐 일상적으로 시청자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조금 더 취재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실험에 대한 모습을 시청자한테 바로 보여줄 수 있는 현장의 생생함을 신경 쓴다든지 내용을 좀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려고 노력을 하고 주안을 두고 주제를 잡고 아이템을 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이 세계 불꽃 축제가 열렸는데 이 불꽃 축제와 관련된 주제도 좀 재밌게 봤었거든요. 과학 한 스푼에서 소개했던 주제들 중에서 혹시 시청자들의 반응이 뜨거웠던 편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지금 최근에 과학 한 스푼에서 했을 때 인기가 진짜 많았던, 그러니까 조회수가 굉장히 100만 건 이상 나왔던 게 샌드댐 관련된 아이템이 하나 있었고, 저는 지금 샌드댐 위에 서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메마른 모래지만 살짝만 파보면 모래 안으로 물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샌드댐은 물을 모래층에 저장하기 때문에 증발을 막고 거의 얼지도 않아 가뭄이 와도 안정적으로 물 공급이 가능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해양에 유출된 기름 뜰채로 기름만 이렇게 회수하는 기술도 조회수도 잘 나왔고, 이제 댓글도 보면 연구원들이 연구한 이 연구 성과들이 굉장히 놀랍다. 그리고 이렇게 연구를 꾸준히 하는 사람들한테 지원을 많이 해줘야 된다. 이런 댓글이 있을 정도로 사람들이 과학기술에 조금 더 관심을 보였던 편들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또 흥미로운 주제들을 많이 선정해 주셨기 때문에 시청자분들의 반응이 좀 뜨거웠던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안 기자께서 직접 취재하시면서 기억에 남는 건 어떤 건가요? 기억에 남는 것들 중에 사실 앞서 이야기했던 기름 뜰채 아이템이 기억에 많이 남아요. 왜냐하면 이 연구진을 제가 2014년부터 취재를 했었는데, 국내 연구진이 특수한 뜰채를 이용해 유출된 기름만을 손쉽게 제거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한번 기름을 흡수하고 나면 버려야 하는 기존 흡착포와 달리 이 뜰채를 이용하면 여러 번에 걸쳐 기름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 보도를 보고 해경에서 이걸 함께 공동 연구를 해보자라는 연락을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올해 또 그 CES 2022 이제 라스베가스에 가서 실제로 취재를 했었는데, 이제 한국관에 꾸며져 있는 한 중소기업이 실제로 그 기름 뜰채를 이제 기술 이전 받은 중소기업이었고, 그곳에서 해외 바이어들을 많이 만나는 모습을 실제로 봤거든요. 그래서 실험실에서 개발된 기술이 뭐 해외에 나와서 박람회에서도 볼 수 있고, 또 발전되는 기술을 또 다음에 또 취재할 수 있었다는 점이 굉장히 기억에 남고 인상이 깊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새로운 기술을 소개하는 기사에서 자칫 어려울 수 있는 내용을 양 기자께서 직접 하천에 들어가서 소개해 주시는 기사가 있었어요. 이건 좀 어려움이 없으셨나요? 이거는 이제 하천에 많이 버려지는 부유 쓰레기를 어떻게 막아서 더 떠내려가지 않게 막고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에 관련된 기사였습니다. 그래서 실제 하천 크기의 수로에
쓰레기를 떠내려 보내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에 제가 방수복을 입고 그 하천에 직접 들어갔었습니다. 네. 사실 내려가는 길도 약간 경사가 져 있어서 좀 조심조심하고 겁먹으면서 내려갔는데 내려가니까 이 수압 때문에 방수복이 완전히 제 몸을 이렇게 꽉 조여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만들어진 장면을 보니까 확실히 고생해서 그 안에 들어간 만큼 생생하고 생동감 있게 연구 성과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었던 거라서 고생한 게 잘 나오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주제의 그런 기사들을 많이 소개해주고 계신데 일반적으로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사실 이것도 과학과 연관된 이야기다 하는 것들도 우리 주변에 좀 있을까요? 뭐 요즘 이제 가을이잖아요. 근데 가을에 예쁜 단풍이 다 들지만 사실은 은행 중에서도 은행 나무에 이 열매가 떨어지면 바닥에서 굉장히 악취가 많이 나서 맞아요. 요즘 어느 이제 서울 시내 곳곳에서는 이런 악취가 풍기지 않는 은행나무가 있습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 산림과학원이라는 이제 연구기관에서 뭐 DNA 기술을 이용해서 묘목 단계에서 분리해내는 기술 뭐 이런 것들도 개발을 해서 실제로 지금 적용이 됐기 때문에 수나무 냄새가 나지 않는 수나무로 바뀌는 경우도 많고요. 또 재미있는 사실 중에 술을 마시면 담배 생각이 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금연을 하시다가도 술자리에 가면 꼭 담배를 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에 관련해서도 연구 성과가 나온 게 있습니다. 실제로 이 니코틴과 알코올을 같이 섞은 그 음료를 먹은 쥐는 그 알코올만 먹은 쥐에 비해서 각성 효과가 다시 나타났다고 해요. 그러니까 금연의 가장 최대적은 술이다. 이런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설명을 들어보니까 우리가 좀 평상시에 궁금해했던 것들이 사실 과학과 좀 연관돼 있는 게 많은 것 같네요. 네. 우리 양 기자께서는 과학 한 스푼 말고도 YTN 사이언스에서 사이언스 투데이 뉴스를 통해서도 또 다른 코너들을 진행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소개해 주세요. 사이언스 투데이는 사실 국내 유일의 1시간짜리 이제 과학 뉴스를 전문적으로 전달해드리는 방송인데요. 이제 월요일하고 금요일마다 기자들이 출연하는 취재 파일과 사이언스 핫파이브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우선 취재 파일은 저희가 기자들이 현장에 가서 직접 취재했던 내용의 뒷이야기 혹은 배경 지식들을 함께 섞어서 보도를 다시 더 좀 심층적으로 해드리는 코너인데요. 뭐 대부분 또 일요일에 이제 한 스푼에서 나갔던 아이템에서 이제 다 다루지 못했던 뭐 이야기들을 이제 취재 파일에서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사이언스 핫파이브 같은 경우에는 사이언스 투데이에서 일주일 동안 과학 뉴스로 보도가 됐던 내용들 중에 시청자들에게 가장 주목을 받고 가장 이슈가 됐던 사건들과 보도들을 5개의 순위로 저희가 나눠서 이제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8분에서 뭐 10분 채 되지 않는데요. 그거 하나만 봐도 아 이번 주에 우리나라와 전 세계 과학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좀 쫓아가실 수 있게, 알 수 있게 알려드리는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주 이렇게 과학계 트렌드를 살펴보고 계셔서 누구보다 과학계 소식에 좀 빠삭하실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우리 양 기자가 꼽아보는 2022년 과학계 핫3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아직 올해가 다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또 남은 몇 달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서 아직 조금 성급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기준으로 봤을 때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누리호와 다누리 발사 성공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실제로 정상 궤도에서 잘 진행 중이거든요. 네. 오는 12월에 이제 달 임무 궤도에 들어설 계획인데 그것까지 완벽하게 성공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세계 6번째로 이제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쏘아 올릴 수 있는 로켓 기술을 가진 나라이면서 달을 이제 탐사를 한 나라로 이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이고요. 네. 또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주 탐사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다시금 붐을 일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우선 가장 중요한 건 미국이 50년 만에 유인 달 탐사를 다시 계획한 아르테미스 미션이 있고요. 그리고 뭐 러시아 역시 지금 현재 이제 어떤 그 긴장 상태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기는 하지만 달에 다시 가겠다라고 선언을 한 상태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이 허준희 교수라고 한국계 수학자죠. 네. 그 수학계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필즈상 수상을 받은 부분이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는데요. 한국 수학계도 이제 미래가 굉장히 밝구나. 뭐 이렇게 느낄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갈수록 과학과 관련된 기사도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추세인데요. 과학 전문 기자로서 앞으로 어떻게 좀 활약하고 싶으신지 한 말씀 해주시죠. 최근에 코로나19 팬데믹 이후로 대유행 이후로
아무래도 이제 과학에 대한 관심도 많아졌고 과학적인 지식을 전달하는 일도 많아졌기 때문에 예전보다 더 쉽고 알아듣기,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과학에 관련된 소식을 전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사실 좀 어렵고 재미없다고 느낄 수 있겠지만 관심을 많이 가져주실수록 또 재미있는 더 소식을 더 전할 수 있고 또 시청자들의 궁금증을 풀어줄 수 있는 과학 뉴스를 보도하도록 노력 더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청자분들께 이 과학은 어렵다라는 편견을 좀 깨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과학 한 스푼 그리고 사이언스 투데이의 다양한 코너 통해서 쉬운 과학 뉴스 전해주시길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YTN을 통해 방송된 다양한 소식을 시청자와 함께 돌아봅니다. 이번 주 YTN을 뜨겁게 달군 이슈로 준비했습니다. 시청자 브리핑 시시콜콜 위클리 픽입니다. 최근 공원에서 마약에 취해 지나가는 어르신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남성이 징역 3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처럼 마약을 투약한 뒤 벌이는 2차 범죄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데요. 골목길을 지나던 어르신을 느닷없이 발로 여러 차례 걷어차는 남성. 쓰러져 버린 어르신에게 옆에 있는 경계석을 들어 내리찍고 도망칩니다. 결국 어르신을 숨지게 한 42살 최모 씨는 2심에서 징역 3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해 말 필로폰을 투약한 40대가 헤어진 애인을 찾아가 여러 차례 폭행하고 흉기로 협박하는가 하면 올해 5월에는 마약에 취한 30대가 편의점과 식당에 차로 돌진해 손님들 3명을 들이받았습니다. 저는 마약 청정국이 아니라는 평가가 나올 만큼 마약 사범이 늘어가는 상황. 지난 5년 동안 마약을 투약한 환각 상태로 저지르는 2차 강력범죄는 모두 48건, 피해자는 51명에 이릅니다. 전문가들은 중독자들을 환자로 보고 높은 재범률과 2차 범죄를 줄이기 위해 마약 중독을 전담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겁니다. 마약 단속도 중요하지만 처벌 만능주의보다는 치료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최근 경기 침체와 가파른 금리 인상으로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스타트업계가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습니다. 주사기처럼 생긴 캡슐을 누르면 신선한 콜드브루 커피 한 잔이 만들어집니다. 휴대용 질소 커피를 개발해 일본 업체와 1억 원 물량 수주 계약을 맺었지만 6개월이 지나도록 물건을 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때 투자금이 모이지 않아 공장을 돌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정부뿐 아니라 민간이 주도하는 기업형 벤처 캐피탈 제도가 활성화돼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시민데스크는 시청자의 목소리로 YTN을 더 깊이 되돌아봅니다. 방송에 대한 여러 의견들 SNS와 홈페이지 또 전화를 통해서 남겨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더 소중한 시청자 의견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